네, 코오롱트 시즌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자, 오늘 코오롱트 시즌 10% 넘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들이 훨씬 좋습니다. 자, 코스피 일단 전기전자 업종들 삼성전자 0.6% 상승, SK하이닉스 1.5% 상승.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었던 시장의 분위기랑은 다소 좀 다른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결국 코스닥이 내리막길만 계속 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코스닥의 날들도 올 것이고 시간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6%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600포인트 부근이었죠.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900포인트까지만 가봐도 밑에서 잡은 사람들의 수익은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 배합하고 불허할 필요 없다. 코스닥도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코오롱트 슈진도 이 코스닥 반등에 힘이 입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한 이유는 특별한 개별적인 이슈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일단 아까 제가 시장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코스닥의 일단 대표적인 기업들, 알테오젠이 우리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요 제약바이오 기업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상승을 하고, 또 이제 뭐 삼천당제약이라던가 HLB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힘이 같이 조금 전이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승이 뭐 코오롱트 슈즈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냐? 그렇게 볼 필요도 없다.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요 17,000원을 돌파해야 된다. 얘가 17,000원 돌파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 올리면 이거는 얘가 좀 달라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머리를 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고가에서 이렇게 추락을 한 다음에 반등을 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 아파요. 왜냐면 우리가 빠질 때는요, 특히나 이렇게 연속적으로 빠지면은 가격이라는 게 쉽게 훼손되거든요. 여러분들 가격이 10분의 1 토막 나는 게 진짜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한가를 가더라도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 오늘 상한가 가봤자 2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가가 내리막길을 타는 것 자체가 이렇게 큰 타격을 준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얘를 빠져나오려 그러면 우리가 10만원대를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적정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추가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내 거를 좀 일부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까? 추가 매수하든가 내 거를 정리해가지고 리스크 최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10만원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단기간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많이 깨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장 10만원은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최근에 코오롱트 슈진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 내용들 좀 보자면 미국 임상 실패 이후 찾아보자, 우리 휴가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발표했는데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임원분들께서 한 2억 원어치 주식 샀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자님께서 내용 정리를 좀 잘 해주셨는데, 자, 지금 우리가 임상 3상에 대한 1차 데이터가 잘 안 나왔죠. 그게 바로 임상 이 번호로 쳤을 때 15302 이제 요 내용인데, 15302가 실패로 남아 있는 상태죠 이미. 그래서 10월 달에 12301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이미 3상에 대한 1차 데이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주가가 또는 기업에 대한 평판이 바로 회복이 될 거다라고 기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주주들, 그리고 환자들, 그리고 이 임상을 학수고도 했었던 외부 투자자들에게 이 회사가 반드시 증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 왜 1차 데이터는 이렇게 안 좋았는데 2차 데이터는 그렇게 좋았어 라고 하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굳이 차이를 날 수 있게끔 임상 3상 1차 데이터를 관리를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기다, 그리고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고 했을 때, 아니 2차 데이터가 이렇게 잘 나올 걸 알았으면 임상 3상 1차에서도
임상도 좀 제대로 하고 돈도 좀 제대로 좀 써가지고 환자 관리도 좀 잘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좀 시원시원하게 갔으면 좋았지. 왜 꼭 주가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나서 이렇게 갈라 그러냐 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나 당했어 라는 입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임상 3상만 통과하면 된다. 요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뭉뚱그려서 기대를 조금 주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을 우리 기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코오롱 기업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난치기가 너무 쉬운 업종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환사체를 발행한다거나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비용은 어디서 쓸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연구개발 비용이요, R&D 비용이요, 임상 비용이요 라고 하면서 주주들에게,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이 성공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요동을 막 치고 막 하한가도 가고 막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다가 10년 있다가 8년 있다가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임상 과정에서도 돈을 많이 쓰곤 하겠지만 그게 모기업으로나 또는 자회사로 돈이 빠져나가서 허튼 데 쓰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제약 바이오 기업,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제가 이 기사 보고 좀 실망을 했는데요. 보면은 순자산 54% 떼어내는 코오롱 제약, 신약 개발 독립법인 추진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코오롱 제약에서 하고 있는 사업부를 똑 떼가지고 별도 법인으로 신약 개발 사업을 따로 떼내서 설립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10월 T1X 바이오 출범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물론 얘네들이 이걸 당장 상장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코오롱 티슈진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카카오 같은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아니 나는 코오롱이라는 기업이 정말 무릎 관절염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력이 있고 코오롱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설마 실망을 안기겠어 라고 하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투자한 내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똑 떼가지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신규 자금 조달을 받겠습니다, 또 IPO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미 조금 신뢰도가 훼손된 티슈진보다는 외부 투자자들, 큰 손들 같은 경우 티슈진보다는 신설법인에다 투자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왜냐면 신설법인에다 투자하면 무슨 메리트가 있냐면 임상이라던가 또는 퍼포먼스, 즉 매출에 대한 결과물이 당장 안 나와도 IPO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싸게 주식을 사서 비싸게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들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막말로 스페이스X라던가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경험을 해보셨던 것처럼 그런 전략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 넣기가 너무 좋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코오롱도 그걸 알고 얘네들이 진짜로 하고자 하는 것이 신약 개발에 대한 에너지를 쏟는 것이냐 아니면은 주식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그런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는 이 미래 먹거리인 제약 바이오라고 하는 이 사업을 가지고 정말 주주들과 그리고 환자들을 100% 그런 위한 그런 마음보다는 기업의 그런 주가 차익 그리고 무리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퍼뜨려 가는 것 자체가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실망하는 부분들이고, 물론 이게 당장 상장 얘기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10월 1일 분할기일 10월 1일이라고 하는 게 좀 뭔가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아다리가 좀 맞지 않나요? 우리 10월이면 뭐가 있죠?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3상 2차 데이터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코오롱 티슈진에 몰빵을 안 하는 이유가 자신이 없어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요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면밀하게 타이트하게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코오롱 티슈진의 핵심 키워드는 단 하나입니다. 무릎 관절염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얘가 D모드, 즉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효능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단순히 진통제 정도 성분을 갖고 있는 진통제냐 라는 것에 따라서 임상 3상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게
상업화에 대한 여부, 그리고 돈이 얼만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다. 그런 걸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코오롱트 슈진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계속 코오롱트 슈진,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영상만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변하는 시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대응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매입 단가가 너무 높아서 이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편하게 문의를 주십시오. 뭐 제가 유료 리딩방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개인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력은 잘 적어놨으니까 한 번씩 확인하시고, 여기 종목 진단 요청 네이버 설문지 있습니다. 말만 설문지지 30초만 하거든요. 제가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리포트도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0% 이상 목표하는 종목들에 대한 추천 종목들, 중장기 종목들, 당일 매매할 수 있는 당일 종목들도 제가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코오롱 테슈진에 대한 매입가를 적어주시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나 요런 링크 누르는 게 좀 번거로워요, 귀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개인 직통 연락처도 그 유튜브 영상에다 항상 올려놓죠. 자, 요 번호로 여러분들 티슈진 매입가를 좀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티슈진 문자 보내실 때 티슈진 매입가 나 얼마에 샀어요 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 제시를 해드리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코스닥이 많이 올라줘서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오른다 그래서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지만 떨어질 걸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주가가 오르고 내릴 때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응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행동을 계획하는 투자를 하셔야지, 냅두면 올라오겠지라는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은행 예금 적금보다 못한 수익률을 기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을 1순위로 하시고 그 대응에 대한 방법을 모르겠다면 제가 열심히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만 꼭 눌러주셔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투자자 되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